강연을 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늘 무기력해요, 쉽게 포기해요, 애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이들에게 좀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오늘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기력이라던가 쉽게 포기한다거나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초등학생 때는 좀 덜한데, 실제로 사춘기가 오고 애들이 특히 시험 점수로 본격적인 어떤 외부의 평가를 받는 이제 이 중학교에만 올라가도 애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학교에 강연을 가면 이런 질문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뭔가요? 이제 물어보면 신기한 게 어느 학교인지를 막론하고 거의 70% 학생이 늘 이거를 꼽아요. 늘 압도적인 1위를 하는 뭔가가 있어요. 슬럼프. 저 놀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랑 제가 실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학생들은 실제로 어떤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은 슬럼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일정 기간 물론 실제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70-80% 이상의 학생들은 거의 이 슬럼프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뭐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계속 슬럼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슬럼프에 본인이 왜 빠져있지, 왜 극복하지 못하지라는 어떤 자책을 하면서 오히려 그 슬럼프에 더 빠져들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사실 슬럼프라고 하는 건 어떤 실제 슬럼프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슬럼프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심리적인 슬럼프에 빠져있고 극복하지 못할까가 궁금했는데, 물론 이제 시험이나 평가, 경쟁 위주의 교육 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왜 아이들이 이 심리적인 슬럼프를 빠져나오는 게 힘들까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나의 재능이나 능력, 실력이 변하거나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깨기 어려운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때문에 진짜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닥에는 결국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결국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실력이 변하거나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믿음이 사라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고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가장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뭔가 몰입해서 노력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 마음속을 잘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늘 그 마음속에는 제가 이 배운다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겁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 실력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좀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상반된 태도와 관점, 즉 언제든 내 실력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노력하더라도 내 실력과 재능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스탠포드 심리학과의 캐럴 드웨 교수는 각각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드웨 교수는 우리 마음의 후천적인 요인, 특히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상반된 렌즈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를 해본 결과 당연히 예측하실 수 있듯이 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렌즈를 가진 사람들보다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이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책으로 펴낸 게 바로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나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특히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일독을 권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제 돈 재산한 책이니까 광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 책을 이제 2번 정도 읽고 필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고,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관점의 전환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학생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드셋의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번째로 그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변할 수 있다고, 나아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믿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부단한 노력, 그리고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다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이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 이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조언을 아주 오픈된 마인드로 수용을 합니다.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결국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바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실력이나 재능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노력은 재능이 없는 애들이나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늘 이제 자주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재능은 좀 있지만 변덕이 심하고 성실하지 못한 토끼, 그리고 좀 느리지만 아주 꾸준하고 성실한 거북이 속에서 이제 하나를 택하기를 좀 강요받는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되고 싶었던 건 그냥 느린 거북이가 아니라 조금 덜 멍청한 토끼였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우화는 사실 노력의 힘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뒤집어서 보면 사실 결국 노력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오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노력은 거북이처럼 느림보들이나 하는 짓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고, 드물게는 이제 재능 있는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몰래 뒤통수를 쳐야지만 이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좀 심어주는 경우까지 있었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만약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면 분명 너는 그걸 잘하지 못하는 거야, 정말 타고난 천재들에겐 세상 모든 일이 쉽단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실력이나 재능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맞아요. 성실히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커닝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이런 예에 해당하겠죠. 중요한 건 이런 마인드셋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육체적인 능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인격,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라던가 인격, 나의 인간관계가 변화하거나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것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그 고정된 것들을 직접 꾸미고 조합해서 어떻게든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한때 이제 수학을 포기한 사람, 즉 스포자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고1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27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난 내 기준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유혹,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아이들끼리 늘 흔히 하는 얘기였는데 수학 머리는 타고나야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까지 찾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수학 공부의 총량이 좀 부족했고 열심히 하는 과정을 통해 사실은 실력이 나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뭔가 그런 회피하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귀인을 타고난 재능으로 해버리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수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야만 적어도 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친구들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졌어요.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